자, 오늘은, 그동안 이제 정치 관련, 아주 그냥 좀 지긋지긋해요.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5월 달에 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청소년들의 정서와 뇌의 그 관계,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와 뇌와의 관계,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에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많은 책들을 좀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들의 그런 책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지금 발췌한 건데, 오늘은 그냥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와 닿는 것, 우리 청소년들의 이 정서, 그다음에 뇌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일단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사실 들어오냐면 뇌에서 오는 거예요, 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게, 이 뇌의 그 구조나 그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이 진화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우선 청소년 시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그 이전 사춘기 이전과 이후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아이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알면 돼요. 다른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얘가 왜 이럴까 이렇게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굉장히 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우선 청소년 시기는 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감정이 막 널뛴다 그러죠. 예, 굉장히 좋았다, 화를 냈다, 분노했다, 짜증을 냈다, 기분이 수시로 감정이 변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인간의 뇌가 80%밖에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80%. 100%가 아니라 80%밖에는 이 뇌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대부분의 정서적, 그 다음에 감정, 이 모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뇌에 있어요, 뇌. 그래서 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질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은, 그럼 청소년의 범위는 어디냐? 보통 15에서 24살까지. 아직 24살이 안 지났으면 아직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사실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자기 자신이 나는 아직 청소년이구나. 왜 청소년이냐면 그때까지, 적어도 24살까지는 이 뇌가 어디냐?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100% 딱 채워지려면은 적어도 24살은 지나야, 이제 그때 가서야 인간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뇌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전제로 삼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다루질 않아요. 지금 그거는 다룰 게 아니고, 다만 청소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청소년들의 시기는 뇌가 아직 80%밖에 이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뉴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직도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행동이라든가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그 이전에 사춘기 이전에 그 때와 이게 좀 다르고 뭔가 이게 불규칙하고 또 엉뚱한 그 원인이 뭐냐? 이 아이들의 뇌가 지금 어때요? 부지런히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그 가장 지금 한 가지 특징은 뇌가 아직 80% 정도밖에 기능을 안 해서 그 뇌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왜 사춘기 그러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뇌가 형성하는 시기이고 그 뇌가 아직 불완전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감정이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또 엉뚱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도 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슨 뻥튀기 하듯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뻥튀긴 게 아니죠. 단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예외.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성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아담 이후부터 이제 인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태아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뇌는 해봐야 1.3 기껏 해봐야 1.3g 조금 못 미쳐. 근데 고래는 10kg, 그다음에 코끼리는 5kg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크냐 적냐가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같냐면 뉴런. 우리가 뇌를 보면은 막 주름 잡힌 거 있죠. 그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한 거예요. 그 주름이 쥐는 거의 주름이 없대요. 쥐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나쁜 거죠. 그러니까 뇌가 많고 뇌가 크다. 아인슈타인도 기껏 해봐야 1kg 조금 넘는다고. 조금. 아인슈타인도. 평균보다 작대요. 근데 평균 사람보다 뉴런이 많아요. 주름이 많은 거예요. 주름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청소년 시기는 이 모든 뇌가 이 안에서부터 이게 뇌의 구조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할 것은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은 어때요? 정상적인 작동이면 뇌 구조가 계속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는 뇌의 세팅이 80%밖에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인들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제가 저렇게 감정이 갑자기 저럴까 했을 때 왜 그러느냐? 아하, 저 아이의 뇌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은 일단 정확하게 아는 거고 일단 의학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신체적, 생리적 관점에서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뇌가 어떻게 그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갑자기 뭔가 이상하고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뭔가 정신이 뭔가 나갔나? 그런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거의 대부분은 그런 어떤 진짜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그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미완성, 아직 80% 정도밖에는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뇌 안에 있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라든가 뇌 뉴런이 그 신경 조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그 배선 작업, 쉽게 얘기하면 배선 작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전기 작용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어른 같다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 감정이나 날뛰고 엉뚱한 짓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막 별스럽고 그래야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지. 야, 얘는 뭐 애가 어른 같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왜? 인간의 뇌가 그 시기는 아직 완전히 100% 세팅이 안 됐는데 얘가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한다. 걔는 근본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애가 지금 저런 거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막 충동적이고 또 집중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더 나가면 막 약물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막 위험한 짓도 막 서슴지 않고 막 그게 오히려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어때요? 그 아이의 뇌가 지금 100%의 세팅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은 그 얘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얘가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반항적이고 신경질을 내고 막 기분이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갑자기 짜증내고 또 안 하던 짓도 막 얘가 막 할까 뭐 갑자기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막 심지어 마약도 하고 그거는 그 애가 이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불량한 게 아니라 뇌가 지금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에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최고의 그 뇌 과학자 전문가들이 쓴 책을 내가 지금 오늘 쉬운 것만 이렇게 싹 일단 추려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그 뇌 중에 이제 가장 우리 판단과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이마엽이라는 것이 이마엽. 그다음에 암이마 겉진. 영어도 아주 어렵더만. 우리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기관이 아직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 조절이 이게 아주 완벽하게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제대로 안 되고 판단력도 아직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보면은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이거 한다 그랬다가 저거 하고 공부도 제대로 막 집중하지도 못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른은 답답하죠. 부모는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근데 그게 이마엽이라고 하는 뇌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 형성하고 있는 중. 뉴런부터 해서 신경구조, 전기구조부터 해가지고 계속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에 지금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뇌가 거의 100% 다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추면은 청소년 시기 벗어나면 적어도 25살 정도 되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이 사람은 그때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충동, 자기 조절, 자기 판단력이 이제는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살까지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왜 20대 청년들, 초중반 애들도 보면은 철없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보면 그냥 사고치고 문제이고 도대체 넌 언제까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부모가 드는데 그때도 아직은 이 애가 계속해서 지금 뇌가 지금 100% 지금 이게 조직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사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애들이 미국은 16살부터 운전면허를 따요. 근데 미국에서 1년에 아이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1년에 한 6천 명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자. 자, 어른은 음주운전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음주운전은 어른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면 안 돼. 왜? 아이들은 그 시기가 아직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뭐가 문제야. 걔들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아직 이 이마엽 또 앞이마 겉진이라고 하는 이 뇌의 이쪽 부분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아직 성인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판단력이 흐리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뇌 이쪽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 뇌가 이 뒤쪽에서부터 이게 형성이 된대요.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뇌가. 그래서 당연히 아직 이 앞에까지 완전히 뇌가 기능, 조직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시기가 바로 뭐예요? 사춘기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어쨌든 안타까운 건 그 시기에 청소년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술 먹고 수영한다든가, 음주운전하다든가, 그 다음 위험한 놀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높은 데서 떨어져 보기,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서로 막 자전거로 막 경주하면서 서로 막 그냥 무한정으로 막 속도 내다가 어디다 프릭 치거나, 또 미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 술 먹고 막 운전해가지고 막 음주운전으로 막 그만 죽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아직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판단력이 뇌에서 아직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녀석이 뭐 말썽을 부린다,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건 전문가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가 항상 앞으로 너가 이제 뭐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요 말을 자주 해주라고 그러더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요 말을 자주 해주면 적어도 아이가 막 충동적이고 막 갑자기 막 기분 장애가 생겨. 기분 장애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뇌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내 의지로 막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기능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능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비유로 얘기하면은 컴퓨터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부속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면 그 컴퓨터 이 부품을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야지 뭐 이놈의 컴퓨터에 이러냐고 컴퓨터 백날 때려봐야 소용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적어도 이 누구를 막론하고 청소년 시기는 그때는 뇌가 엄청나게 막 그냥 막 하루 24시간 이 뇌가 뜨겁게 막 달궈지면서 안에서 계속해서 뇌세포부터 해가지고 뉴런 해가지고 신경 조직들이 막 서로 이제 완성이 돼가는 시기니 당연히 충동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판단력이 흐를 수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막 감정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그러면서 항상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어떤 뭐 야단을 치거나 막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인간이 네 엄마를 닮았냐? 뭐 아빠를 닮았냐? 왜 씨가 문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라. 한 번만 네가 앞으로 뭘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 그런 그 아이들한테 그런 그 조언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최소한 어쨌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면 적어도 20대 중반 되면 이제 이 뇌가 이제 100% 다 이제 모든 게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안심해도 되고 물론 대체로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어떤 뭔가 모르게 얘가 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거는 청소년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반사회적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통상 비율적으로 극히 적은 거고 거의 대부분은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여긴 우리 장년들 포함해서 누구나 다 거친 시기예요. 누구나 다. 뒤돌아보면은 그 청소년 시기에 엉뚱한 짓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위험한 짓도 모르고 그냥 마구제비로 하고 왜 그러느냐? 뇌가 아직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력, 이해력이
당연히 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형성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아주 100% 정확한 거니까 앞으로 이 청소년들의 이런 부분들 다룰 때 우리는 좀 더 겉표면만 보지 말고 이 아이가 본질적으로 뇌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아직 더 자라지 못했구나. 아직 80%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러는구나 하고 왜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사실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시기는 어쨌든 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면 그 아이들도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좀 많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구나 하는 걸 그 아이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게 돼요. 그때 되면 알게 된다. 그러나 그거를 그 청소년 시기는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어느 정도 교훈은 주긴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이건 좀 문제가 생기진다. 이런 정도의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아이들을 마치 성인처럼 대봐야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아예 받아들여질 만한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답답하지만 어른은 답답하지만 아이 편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많이 이해가 돼요. 요즘 우리 애국 집회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내가 딱 뭘 느끼냐? 얘들이 아직은 이 판단력이나 이게 좀 역시 아직은 그때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막 그냥 소리 막 지르고 물론 그때 하나의 또 젊음의 어떤 시기일 수는 있는데 어른들은 거의 그러진 않아요. 웬만한 어른은 미친 인간 아니면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나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서 16살면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운전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막 차를 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하고 그냥 근데 술을 먹고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 또 마약을 한다든가 막 술을 막 과도하게 먹어서 근데 그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 시기에 뇌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한다고 대부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무방비로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죠. 무방비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 시기는 역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무작정 막 이렇게 꾸짖거나 막 책망하거나 막 벌을 주지 말고 그 아이가 지금 한참 어때요? 이 뇌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는 걸 전제로 해가면서 이 아이들한테 조금씩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한 번 더 뭘 하든지 너가 한 번 더 해야 최대한 너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 위험한 사고, 위험한 그 일에 내가 말리지 않는다. 또 그로 인해서 자칫 네 생명이 잃을 수도 있고 네가 신체적으로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훈육이라고. 훈육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훈육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습관화가 돼버려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뇌가 100% 다 형성이 된 후에도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그래도 별 문제 없네? 괜찮네? 그게 사실 문제가 커져버려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뇌예요. 뇌. 이 뇌가 나는 인간의 마음이 난 뇌에 있다고 생각해. 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느낌이나 말, 행동, 생각이 다 뇌의 기능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뇌학자들이 이거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뇌의 구석구석 부분은
이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 신체 부위를 다 뇌 부분에서 다 해당돼요. 그래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뇌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그때 사람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계속 뇌가 형성이 100% 가는 그때는 그 아주 불완전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괜찮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이 아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나중에 뇌가 100% 완성이 됐을 때 그 좋은 것들이 어때요? 좋은 것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나쁜 거, 포르노를 본다든가 나쁜 헤비메탈 음악을 막 듣고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은 물론 아직 그 아이가 판단력이 미숙한 건 내가 알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대로 그걸 자꾸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아이가 뇌가 100% 완성이 되고 나서도 그게 그래도 되는 줄 계속 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왜 성경에서 아이를 훈육하라. 왜 성경에서 아이를 좀 어느 정도 매를 때리고 그게 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불완전하고 굉장히 형성 과정이 느리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자칫하면은 방치해버리면은 이 아이가 한 사람의 인생 아이가 그냥 이 파탄 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아이가 지금 자라가는 거니까 그거를 전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이에게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아이에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잘 해줄 때 그 아이는 나중에 뇌가 100% 딱 완전히 정착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아이가 평생 그 중요한 시기에 좋은 것들이 이제는 그 인생에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그 아이의 뇌의 여러 이런 부분들에 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좀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하고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다 그럽니다. 다 그 원리야. 그 원리. 다른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신기하고 그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뇌 연구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 안 좋은 게 뭐냐? 게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말 안 좋습니다. 내가 다음에 할게요. 청소년 시기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게임이라는 거는 이 뇌의 발전 속도를 늦춰서 계속해서 빨리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100%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동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부품으로 치면은 부품을 제때 좋은 걸 빨리 딱 장착해야 되는데 이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은 이 아이들의 뇌가 100% 활동을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 됐거든요. 진짜 이게 심각해. 그래서 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스마트폰은 지워주면 안 된다고 나도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건 절대 과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냥 헌법에 딱 집어넣어야 돼. 진짜 헌법에. 진짜 그래서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스마트폰을 지워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그 부모가 아주 그냥 벌금을 막 1억을 때리든지 1000만 원을 때리든지. 아니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절대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걔네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지어주잖아요. 걔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자기 애들은 이 뇌 형성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뇌 형성을 방해하는데 이게 그거를
끔찍하니까 자기네 애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줘주잖아요.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막 팔아먹을 때 어린아이한테도 막 쥐어주고.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 뇌가 거의 대부분을 지배해요. 우리의 취향, 성격, 기질, 성향, 말, 행동, 느낌, 이게 뇌에서 다 지배하는 거예요. 다 지배해가지고 이 사람이 겉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미숙하고 충동적이고 또 변덕스럽고 막 그냥 기분 장애가 있는 건지 막 또 때로는 가끔 좀 반사회적 성향도 좀 보이고 그래도 이게 이제 이 아이가 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100% 될 때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훨씬 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좀 없어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젠 괜찮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교육이 이 아이들한테 그 중요한 시기에 학교 교육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좌파 PC주의 이런 교육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걔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사회에 진짜 반사회적 아주 악한 자들이 돼요. 어떤 악한 자들이냐? 이 사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묘하게 어지럽히고 선동질하고 우리 보통 말하는 이 좌파,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들을 봐요. 걔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밖에 이 뇌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암만 얘기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이게 비정상인데 지들은 자기가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자신의 뇌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뇌가 100% 형성이 됐다고 해도 우리 뇌가 건전하고 또 온전하고 좋은 느낌, 좋은 기분, 감정을 가지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많이 접하면 우리 성인들도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 정신건강이 나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정신건강이 나빠요. 아주 그건 너무 정확한 거. 이 정신건강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은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엔 좀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또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너무나 존귀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고귀한 것을 이 죄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